근데 우리 구청장님은 직접 발로 뛰시면서 적극 행정을 하시고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나중에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분이십니다. 청장님께서는 늘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저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업무에 있어서도 담당자가 소신껏 검토하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직원들을 믿고 맡겨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항상 직원들 믿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구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앞서서 직원분들의 인터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청장님에 향한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저도 평생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공무원 이제 시작한 데가 영등포구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직원들 만나니까 되게 반갑고 직원들하고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주민들이 본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네. 쭉 공직 생활에 계시다가 이제 네. 구청장님으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신데 좀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평생을 네. 공무원을 했지만 민선이라고 하는 또 주민의 직접 선택을 받아서 구청장이 되어 보니까 네.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에는 법과 원칙 또는 뭐 규정 이런 걸로 네. 했다면 이제는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어려운 점, 불편한 점 이런 주민의 입장이 돼서 다시 또 행정을 보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또 생겼습니다. 네, 좀 가장 달라진 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민선 8기 네.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어떠신가요? 제일 이제 중시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우리 주민분들 말씀 듣고 또 현장을 확인해서 이제 그걸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도 예산 같은 네. 이런 경우도 우리 주민분들 다 일일이 만나서 네. 여러 직능단체도 있고 또 분야별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우리가 동이 18개입니다. 네. 동의 여러 이제 대표님들하고 같이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고 들어보고 또 정책에도 반영하고 이런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170곳의 경로당을 직접 네. 다 방문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소통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역시 그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네. 기초 자치단체 같으면 직접 가서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영등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 170곳이 있습니다. 네. 금년 1월부터 네. 5월까지 제가 170곳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직접 방문해서 인사드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네. 눈으로 직접 불편하신 사항 이런 건 이제 한 사항을 이제 확인도 하고 말씀도 네.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죠. 네. 아마 믿기지 어려우시겠지만 화장실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쪼그려 화장실 아시죠? 네. 그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무릎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편하실 텐데 네.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집에 다녀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네.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책상에서 행정을 해서는 알 수 없고요. 네.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소통하는 모습이 느껴졌는데 네. 이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실 네. 만큼 이 노인 돌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만의 특화된 복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직 30년 하고 네. 사표 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몇 달 동안 네. 요양보호사 이제 자격증 공부해서 따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평상시 꿈이 이제 공직 마치면 네. 어르신들 돌보는 그런 쪽의 봉사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관내에 170곳 경로당을 다 직접 어느 분야보다 먼저 이렇게 찾아뵙고 네.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네. 점심을 드십니다. 네네. 그런데 점심 그 부식비 네. 반찬값이 턱없이 너무 이게 적은 겁니다. 예산이 학생들 그 무상급식 아시잖아요. 네. 그 예산의 한 15%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네요. 근데 요즘 어르신들이란 굉장히 그 뭐죠? 연세만 좀 있지 여러 가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는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학생들 무상급식 예산의 한 60%? 그 정도까지 인상해 드렸고요. 네네. 또 지난 뭐 겨울 네. 또 앞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냉난방비 이런 부분들도 물가가 좀 상승하고 하는 바람에 네. 많이 또 현실화도 시켜드리고 또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자라든지 식탁 같은 거 입식 가구도 넣어드리고 당연히 고장난 뭐 밥솥이나 뭐 네. 냉장고 이런 것들도 새로 하고 이 경로당이라는 이 시설이 거기서 체력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영등포에서 경로당을 새로 짓거나 할 때에는 네. 좀 크게 재개발 재건축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크게 경로당 시설을 넣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이제 조합 측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제가 대신에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조합 측도 손해를 안 보고 네. 그 안에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런 경로당보다 훨씬 큰 제대로 된 경로당이 이제 갖추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시대가 곧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호로만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게 아까 말했던 보다 큰 폭넓은 그런 이제 경로당 시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했습니다. 그 안에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 새벽에 네. 이게 뜨끈한 목욕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우나 시설. 그렇게 하면 건강에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죠. 네. 감기 예방에도 좋고. 그리고 그 옆에 근력을 단련할 수 있는 헬스. 그런 헬스 기구 몇 개만 넣으시면 되는 네. 겁니다. 그런 걸 경로당 시설할 때 아. 같이 해주면 좋겠다. 네. 그게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되게 꼭 필수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그런 이 목욕탕 시설이 갖추어진 어떤 스마트 실버 센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께서 더욱더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지난 9월부터는 이 주민과 함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직접 소통하고 또 이를 반영하고자 이 희망 행복 구민 간담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네. 진행을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건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달간 아까 저희 이제 동이 18개 있습니다. 동 대표님들하고 동별로 다 간담회 했고 또 뭐 문화, 체육, 뭐 장애인 복지할 것 없이 여러 분야별로 또 직능단체 그런 또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까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제대로 된 자치는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 주민이 불편하다고 개선을 바라는 그런 데 대한 예산이 제일 먼저 반영돼야 된다. 그게 제 평상시에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인들의 공약이라든지 무슨 구청장의 공약 또는 공무원이 하고 싶은 것 그게 1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네. 주민들이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그게 제일 먼저 반영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예, 이거야말로 지금 뭐 여의도 이런 데서 많이 보지만 흔히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그 단점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을 주민과 직접 만나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영하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어떤 중앙단위라든지 광역단위에서는 쉽지 않지만 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는 조금 더 시간 내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참 저도 뭐 대단히 거창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학교 앞에 뭐 횡단보도라든지 보도를 네네. 넓혀 달라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걸 치울 테니까 꽃밭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생활에 밀접한 같이 그렇죠. 문제들이군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서로 얼굴을 많이 못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웃끼리 아.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게 문화 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생활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 참 좋죠. 네. 서로 정말. 살아가는 이웃들 얼굴 보고 얘기하면 나중에 만일에 옆집에 불이 났거나 안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 누구보다 먼저 마치 자기 가족이나 친척처럼 자기 일처럼 해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제대로 된 자치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 이웃들 간의 정이 끈끈해질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영등포구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예. 또 교통대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정책들을 펴고 네. 계신데 지난해 10월에는 신길 뉴타운을 경유하는 6713번 노선버스와 또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6008번 공항버스를 신설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신데 이제 또 이곳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또 더 많은 교통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뭐 정말 대중교통 인프라는 도시 생활에서 제일 필수적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라든지 수도하고 꼭 같은 네. 그런 겁니다. 서민의 발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길 뉴타운은 10,000세대 이상 새롭게 굉장히 커진 네. 미니 신도시급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왕복 8차선에 되는 그런 큰 도로에 지난 7년 동안 네.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울 시내 버스 체계는 총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네. 버스 노선을 신설하려면 다른 서울 시내 어딘가에 네. 버스 노선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총량제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네. 노선을 하나 신설하는데 최소 필요한 버스 대수가 한 20대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20대를 감축해서 와야 되는데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구청 직원들하고 또 시의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7년 만에 네. 시내버스 노선 6713번 신설했고요. 또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인천공항 가는 또 공항버스 필요하겠죠. 네. 6008번도 신길 뉴타운 쪽으로 이렇게 경유하도록 해서 거기가 교통의 사각지대였는데 네. 이제는 많이 이제 그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신길 뉴타운에서 영등포역이라든지 네. 그 부근에 있는 백화점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하고 상당 부분 새로운 또 그런 노선을 만드는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목표가 내년 1월에 네.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기를 목표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기대해봐도 되는 네, 거군요. 예. 이제 시민분들께서 더욱더 편리하게 교통 이용을 할 수 있을 네. 날이 또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호건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 과연 영등포 구민분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호건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과천과학관도 다녀오고 학교에서는 과학 실험 수업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영등포 교육에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구청장님? 네, 우리 아이들이 국립과천과학관 다녀온 모입니다. 제가 국립과천과학관 단장을 제가 4년 했습니다. 거기 정말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그런 과학관인데요. 거기 가보면 이제 미래 상상 SF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초과학, 또 첨단 기술, 그리고 항공우주라든지 또 곤충관, 또 우리 그 유아 놀이터 같은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야외에는 이제 별난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몸으로 열심히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과거에 산업화 시절에 이제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제 4차 산업 이제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과학 인재를 기르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절이 왔죠.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로봇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영등포구청이 금년 1월에 과학교육특별구라고 하는 그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금년 3월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영등포 미래교육재단 설립 인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등포 교육을 이끌어갈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등포 미래교육재단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역할을 할 텐데요. 첫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래 과학인재 양성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 누구나 늘 언제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게 두 번째고요.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그 약자들 많이 있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그게 저희 이제 영등포 미래교육재단이 앞으로 하게 될 그런 주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요 영등포 미래교육재단 설립 조례는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국의회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내년 1월이면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물레동에서 민화를 그리고 전시하는 민화작가 이시연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물레동 공공부지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영등포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또는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 영등포 구민의 땅인 물레동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금년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여의도 공원 제일 한강 가까운 쪽으로 이제 부지 자체를 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레동 우리 구민의 땅 거기에는 앞으로 이제 구립 영등포 문화예술의 전당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비하면 1+1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물레동에는 이제 우리 구립 문화예술의 전당이 이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미 서울시로부터 22억 원 이상의 마중물 역할의 그런 예산을 받아와서 현재 물레동 부지에는 일부 그 부지 내에 야외 조각공원, 꽃밭 정원 같은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는 앞으로 한 6, 7년 걸리겠죠.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우리 구민들의 문화사랑방,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서 늘
일상에서 이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물레동에 보면 아마 장작촌이라고 해서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고 나면 이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동에 우리 구립예술의 전당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더 이상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우리 젊은 이제 청년 예술가 작가분들이 거기서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자기 작품을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먹고 자면서 세계적인 예술가로 아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서울 시내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1일 와서 보니까 그런 문화도시 영등포를 뒷받침할 만한 문화 인프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영등포역 뒤에 있는 영등포 공원의 영등포 문화원이라고 하는 71년도 된 아주 오비 맥주, 옛날에 맥주 회사 사무실로 쓰던 그 건물을 지금 영등포 문화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성면으로 되어 있고 또 벽면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누수가 돼서 전시실로서 차마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개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앞으로 우리 물레동에 예술의 전당이 완공되면 그런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실, 문화학교도 영등포 예술의 전당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제대로 된 문화예술 아마 향유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몇 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좀 쉬다가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 중인데요. 영등포가 구직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같이 은퇴한 중장년이나 어르신들 일자리는 어디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르신께서 지난 9월에 아마 언론에 보도된 걸 한번 보신 것 같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도 상반기 고용률을 보면요.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 영등포구가 당당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는 하여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정경련 회관 거기에서 중장년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했습니다. 무려 3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했고 거기에 오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도 그 열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구인자와 구직자를 1대1로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AI 면접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또 면접하는 요령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영등포구청 옆에 인생 백반이라고 하는 식당을 하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 식당입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또 조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 그런 일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3교대식 일을 하면서 요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거기서 일부 이제 수익이 납니다. 또 그 수익 나는 부분들은 또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무료로 봉사하시기도 하지요. 그런 일자리를 계속 새롭게 만드는 노력도 앞으로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 보면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그런 기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려주시면 전문 상담가들이 필요한 자리도 찾아드리고 또 연결도 해드리러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신일동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올해 초 주민센터에 마련해 주신 재개발 재건축 선정센터가 생겨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등포는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지금 현재는 82곳 늦다 보니까 어느 구보다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그래서 부서도 새롭게 또 통폐합도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도 신기노동주민센터 1층에 이렇게 만들어서 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재건축 추진하는 절차라든지 또 중공업 지역 같은데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또 재개발 추진 방식이나 또 재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같은 법률 자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 개관을 했는데 벌써 한 700건 이상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은 스피드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안전진단하는 거죠. 그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도 또 새롭게 했고요. 또 영등포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면 단지와 단지 사이를 이렇게 띠녹지 같은 걸로 연결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구청 중에 산이 없는 유일한 구가 영등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대규모 공원 같은 걸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렵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쭉 이렇게 건물을 배치할 때 그 사이사이가 띠녹지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뭐 1시간, 2시간 이상의 쭉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길이 열리겠죠. 그런 방식으로 또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죠. 늦었지만 재개발 재건축 단지마다 명품 스마트 실버 센터, 그러니까 그 경로당을 훨씬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건강부터 문화 프로그램까지 서로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넣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해서 정말로 명품 주거단지로서의 재개발 재건축이 되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청사님 그리고 앞서 주민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영등포구 교육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미래교육재단 네.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탄생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등포 미래교육재단은 아마 크게 3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첫째가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미래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네. 금년 5월에 우리 이제 국립과천과학관하고 영등포구청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 초등학생 600명 이상이 벌써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실에 다녀왔고요. 네. 또 하반기에는 우리 또 중학생들 오. 또 5, 600명 이상 또 국립과천과학관에 가서 여러 가지 과학 프로그램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네. 심의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영등포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네. 국립과천과학관 같은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우와. 그런 것들을 원하면 네. 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과학문화 이용권에 대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우와. 이제 내년도 예산 네. 편성해서 하면 과학 인재로 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금년에 계속 해왔지만 이제 학교로 또 찾아가서 과학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영등포 학생들 장학금 주는 사업은 기존에 쭉 해왔는데 네. 저는 현금 주는 그런 장학 사업 말고 이제는 좀 집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게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체험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그 확대된 장학 사업의 개념으로 좀 확장시키자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네.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네. 그 다음에 그 봉사를 하면 그 봉사의 그 즐거움, 보람이 어떤지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시야도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금 주는 장학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해외 체험까지 하는 그런 미래 인재를 기르는 사업.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미래교육재단이 할 것은 요즘은 꼭 학교 다닐 때만 배우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누구나 배우고 싶고 또 새로운 거 있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취미생활, 문화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 같은 걸 따면 또 재취업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명품 이제 어떤 그 평생학습 도시 영등포 만드는 게 두 번째 사업입니다. 네. 금년 초부터 이제 서울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같은 국내 정말 유명한 대학들하고 업무 협약 다 맺어서 네. 거기서 개발된 온라인 강좌 이런 것들 무료로 이용하고 또 거기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우리 지역 찾아오셔서 또 특강도 해주시고 네. 하는 그런 평생 학습 도시 만드는 사업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그게 우리 미래교육재단의 큰 세 번째 사업입니다. 성인 문예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 네. 글 쓰는 걸 알려주는 그렇죠. 우리 그런 한글을 거죠.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네. 주로 70대, 80대 옛날에 어떤 집안이 어렵거나 아니면 가족들 이렇게 부양하느라고 학교를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이 한글도 깨우치시고 영어도 배우고 하는데 네. 우리 영등포야말로 성인문예 교육의 최고의 그 파락군처럼 제일 유명한 데입니다. 성인문예학교 이름이 늘 푸름 학교입니다. 늘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이 됩니다. 거기 졸업하면. 와. 제가 늘 푸름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 청장님께서 직접. 그럼요. 그래서 참 금년 2월에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근데 가족들이 같이 왔겠죠. 네.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또 선후배가 같이 와서 졸업식 때 축사, 답사 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는 걔가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졸업식 이제 답사를 하면서 네. 저희들도 이제 동창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금년에 처음으로 네. 동창회를 했습니다. 동창.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또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중에는 발달 장애인들 많이 있습니다. 네. 학습 경계에도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발달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서울 시내 유일한 학교가 우리 영등포에 보면 꿈 더하기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 이제 학습 기기 이런 것들은 다 해외에서 수입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그런 교재 교구들이 많습니다. 첨단 과학과 네. 이 복지가 동행하는 약자와의 그런 그 동행하는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 미래교육재단의 세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네. 하는데요. 이 주민분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금년 9월에 경부선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네. 그 법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지난 9월에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업 방식이라든지 또 재원 조달 이런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양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걸로 봐서 네. 정부안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네. 국토부에서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로 사업화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겠죠. 또 서울시 의회에서도 금년 7월부터 그런 이 철도 지하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달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우리 영등포 역전 그쪽에 와서 여러 이제 또 현황들 살펴보고 그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철로를 걷어내고 거기에 나무 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그 소음과 진동과
개발 규제를 받아왔던 철도 양쪽 옆에 네. 있는 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영등포 구의회에 작년부터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되는 걸 전제로 한 우리 지역 발전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좀 그리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예산을 구의회에다가 3번이나 보냈는데 네. 3번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6월과 금년 9월에 또 구의회에 2차례나 또 보냈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이번에도 다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시가 하거나 국토부가 할 사업이지 우리 구가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 네. 청사진을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민들의 뜻이고 구민들의 의견입니다. 미래 영등포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구민들의 상상력 이런 걸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청사진이 나오면 서울시에 건의하고 국토부에 요청해서 예산이라든지 규제 개혁 이런 게 관철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에는 반드시 이런 거 철도 지하화에 따른 우리 영등포 양쪽 옆에 지역 발전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용역비 예산이 꼭 구의회에서 통과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또 이 영등포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준공업 지역 비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네. 계신다고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등포구의 상당 부분의 땅이 준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 준공업 지역의 4분의 1이 영등포에 있는 겁니다. 이 준공업 지역은 네. 기업이 있는 공장이 있는 그 땅이지요. 네. 과거 산업화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자리와 소득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네. 과거처럼 대규모 공장을 지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머리만 있으면 가능한 지식 산업의 첨단 산업의 그런 시대가 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준공업 지역은 더 이상의 계속 묶어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업 지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에 현재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런데 다른 걸 아파트 위에 거를 지으면 한 4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거. 네네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도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이때까지 쭉 유지해온 게 준공업 지역 총량제입니다. 네. 만일에 영등포에 있는 준공업 지역 일부를 해제해서 네. 뭐 상업 지역이나 딴 걸로 바꾸면 다른 어느 지역에 그만큼의 같은 면적을 준공업 지역으로 신규로 대체 지정해야만 되는 게 준공업 지역 총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됐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준공업 지역 총량제가 과연 4차 산업 시대에 타당한가 그거 자체도 아예 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쪽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0% 정도까지 여러 가지 용적률도 좀 많이 높여주는 그런 쪽을 서울시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 또 구청 네. 서울시가 이 부분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겠죠. 네. 꼭 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영등포의 재개발 재건축 더욱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의도 브라이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기부 체납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의도 브라이튼은 이제 이전에 그 MBC가 있던 그 부지에 이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한 1,000평 정도 우리 구에 이제 기부 체납지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그 1,000평을 네네. 전체를 도서관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도서관 플러스 일부 문화시설 또 다른 시설을 같이 복합으로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요. 네. 저희 구청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마치 구가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고요. 네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주민들, 다수 주민의 뜻대로 정책에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당시에 이제 구립도서관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보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구청 내부의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고 그러면 예산도 좀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왕이면 네. 천평에 대해서 국립도서관, 저기 서초에 가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국립 여의도 도서관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문화관광부하고 작년 9월에 이제 접촉을 하고 네. 서로 협의를 했는데, 문화부에서도 예산만 확보되면 자기들도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그때 당시에는 정부 예산이 국회에 이미 다 제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9월이니까요. 네.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가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30몇 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반영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다음에는 국회 예결위원회만 통과되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작년에 국회 다수당 소속인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구청에 간부를 보내서 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일단 상임위원회 국립도서관 유치하는 예산을 통과를 시켰으니까 예결위 통과하는데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작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돼서 이제 국립도서관 유치는 무산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 또 못 받는 건 되게 좀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럼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 네.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단계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럼 향후에는 좀 어떻게 추진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정책 결정하는 거는 이제 주민의 이익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들로 정책이 결정되는 게 맞죠. 지난 9월에 영등포 구의회에서 여의도 전체가 지금 20개 가까이 되는 그 단지들이 재건축이 대부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브라이튼처럼 각 재건축 단지마다 기부 체납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게 뭐냐 하면 여의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좀 의견을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포함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은 뭔가, 그 다음에 각 단지별로 나오는 기부 체납지의 면적이라든지 규모,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파악을 하죠. 네. 그러면 양쪽으로 매치를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러한 이한 사만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매칭하면 좋겠다 하는 안을 몇 개 가지고 여의도 구민들한테 이제 여러 의견을 여쭤보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죠. 네.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민분들께서 필요한 시설들이 잘 건축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정말 영등포는 이제 쭉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거의 120년 만에 새롭게 대전환하는 그런 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영등포를 갈라놨던 이제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 공원에 생기고 네. 물레동에는 우리 구립 또 영등포 예술의 전당이 또 생기고요. 또 아까 중공업 지역 영등포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최고 용적률에 대한 또 상향 이런 노력들이 이제
제대로 될 겁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늦었지만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명품 또 그런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고 또 우리 4차 산업을 이렇게 또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할 영등포 미래교육재단 이런 것들도 내년 1월에 또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요 사업들이 뭐 당장 효과가 나거나 그런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쉽지 않지만 앞으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려 놓으면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영등포 앞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고 또 아주 멋진 그런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영등포가 서울 3대 도심 중에 하나고 과거에는 전체 저기 말죽거리까지 다 영등포였습니다. 그런 그 강남의 종갓집으로서의 그런 자부심도 앞으로 아마 회복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영등포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의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민선 8기 이제 반환점 거의 내년이면 이제 돌겠죠. 네. 앞으로 미래 영등포 100년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 원하는 것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중앙부처를 지원 안 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서울시에 지원해서 왔고 첫 발령지가 영등포 구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자치,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이 아니고요. 네. 중앙정쟁의 그런 연속적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이익, 우리 지역의 발전만 내다보고 주민이 어렵고 눈물 흘릴 때 도와드리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비록 영등포의 이미지가 더 역동적이고 또 더 젊은 영등포의 영자가 영어로 어떤 거예요? 영한 젊은 영등포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인터뷰 진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이렇게 주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벤치마킹하고 참고하면 영등포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영등포에서 잘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같이 확산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구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청장님의 더 멋진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살기 좋고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영등포구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30여 년 전에 영등포에서 공직을 시작할 때 그 초심, 그 열정 그대로 늘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그런 우리 동네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를 일자리와 주거,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서남권의 신경제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우리 영등포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이고 더 젊은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